할아버지, 이제 좀 쉬세요. 제가 알아볼게요. 손녀의 이 따뜻한 말이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첫 이야기는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창작 드라마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겪고 있을지 모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먼저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철수, 올해 72입니다. 평생 손녀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손녀 혜진이의 부모는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철수 할아버지에게 남은 건 손녀뿐이었죠. 혜진이는 명문대를 나와 외국계 기업에 취직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자랑이었죠. 할아버지, 좋은 실버타운 알아볼게요. 거기서 친구들도 사귀시고 편하게 지내세요. 그 말에 이철수 할아버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내 손녀가 이렇게 컸구나. 그때는 몰랐습니다. 천국으로 보였던 그곳이 얼마나 치밀한 함정이었는지. 실버타운 행복한 노후. 이름처럼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하루 세 끼 따뜻한 식사. 흐드러진 벚꽃 정원. 친절한 직원들. 어르신 커피 한 잔 드릴까요? 그 한마디에 20년간 쌓인 외로움이 녹아내렸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 손녀가 넣어준 돈이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부터 새 인생. 혜진아 고맙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철수 어르신, 관리비가 3개월치 밀렸습니다. 네, 밀리다니요? 손녀가 자동이체로 다 해놨는데요. 통장을 확인한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1,000만 원이 3개월 만에 사라졌습니다. 급하게 손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습니다. 메시지는 읽었지만 답장이 없습니다. 할아버지, 저 지금 바빠요. 나중에 20년을 함께 산 손녀가 낯선 사람이 됐습니다. 그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방 앞에 있던 의자가 사라졌습니다. 식당에서는 할아버지 밥그릇만 늦게 나왔습니다. 직원들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우연히 계속되면 그건 의도입니다. 나가라는 신호였죠. 그때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박노인 67세. 이철수 형님, 조심하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당했습니다. 보증금 2,000만 원. 어느 날 갑자기 다 없어졌어요. 관리소장하고 원장이 짜고 입소자 돈을 빼돌립니다. 일주일 뒤 할아버지 방문 앞에 노란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 돈 어디 갔어요? 이철수 어르신 흥분하지 마세요. 여기 계약서 보세요. 어르신이 서명하셨잖아요. 이건 언제 썼죠? 기억 안 나세요? 요즘 자주 그러시더니 혹시 병원 가보셨어요? 그 한마디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부터 이철수 할아버지는 문제 노인이 됐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은 노인의 헛소리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피했고 박노인마저 눈을 피했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폭력이 아닙니다. 고립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7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스스로를 지키기로 결심했죠. 매일 모든 걸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철수 어르신 사기 혐의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네, 제가요? 김관리소장이 신고했습니다. 입소자 명의로 불법 대출 시도라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차가운 침대에서 울었습니다. 이게 내 노후구나. 혜진아, 넌 알고 있었니? 하지만 세상은 늘 반전을 준비하고 있죠. 형님, 걱정 마세요. 여기 다 있어요. 회계 조작, 위조 계약서, 비자금 통장 내역, 전부요. 박노인, 고마워요. 정말 형님이 제 아버지 같았어요. 이제 제가 갚을 차례죠. 하지만 USB를 열었을 때 비어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박노인, USB가. 죄송합니다. 이 번호는 현재 사용되지 않습니다.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구치소 창문 밖으로 보인 신문. 박노인도 사기단이었습니다. 박노인이 준 USB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는 충격적인 기사가 실렸죠. 주요 조력자 박모 씨 검거. 그날 밤 구치소 독방에서 USB를 열었습니다. 파일은 딱 하나. 이름은 진실. 하지만 열어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 파일이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지? 박노인, 당신이?
다음 날 아침 면회실에서 그를 마주했습니다. 박노인, 이게 뭡니까? USB가 비어 있었어요. 그는 피식 웃었습니다. 형님, 세상은 착한 사람 편이 아니에요. 그 차가운 말투,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신이 처음부터 나를? 형님, 미안해요. 근데 저도 먹고 살아야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박노인은 처음부터 사기단의 일원이었다는 걸. 일주일 뒤 석방됐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실버타운은 이미 제 짐을 버려놨고요. 관리소장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기억납니다. 어르신, 이제 나가셔야죠. 여긴 기억이 흐린 분들 계시면 곤란하거든요. 그 말이 얼마나 모욕적이었는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짐을 싸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죠. 이게 마지막 봄이겠구나. 그날부터 저는 거리로 나앉았습니다. 손녀는 여전히 연락이 안 됐고요. 친구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첫날 밤은 버스 정류장에서 잤습니다. 둘째 날은 공원 벤치였죠. 72년을 살아왔는데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노인 10명 중 3명이 금융사기 피해를 당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혹시 이철수 어르신 맞으시죠? 누구신데요? 저는 시민단체 노인복지연대의 김소정이에요. 그녀는 제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실버타운에서 일어나는 부당 퇴소, 저희가 조사 중이에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아직 있구나. 며칠 뒤 그녀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거 실버타운 내부 직원이 제보한 자료예요. 열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박영수, 이분 형님을 돕는 척하면서 내부 정보 빼간 거래요. 입소자 명단, 보증금 내역, 그걸로 돈을 받았대요. 박영수, 그게 누구죠? 박노인의 본명이에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나를 이용한 거예요? 네. 형님이 증언하면 자신도 잡힐 테니까요. 그날 밤 공원 벤치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속일 수 있을까?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혜진이도 혹시 마지막 시도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진아, 할아버지야. 나 좀 만나자. 하지만 전화는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발신인 손녀 이혜진 할아버지, 죄송해요. 저 소장님이 그러셨어요. 할아버지가 시설비를 제대로 안 내서 퇴소당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제 통장에서 돈을 더 냈어요. 근데 그 돈이 다 사라졌어요. 편지를 읽다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손녀도 피해자였던 거야? 그동안 내가 오해했던 걸까?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며칠 뒤 김소정 씨가 제안했습니다. 이철수 어르신, 기자회견 열어요. 직접 세상에 말하세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단지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나이 들었다고 바보 취급당하네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박노인이었습니다. 이 어르신 거짓말쟁이에요.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계약 내용을 기억 못해요.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날 속였잖아. 하지만 제 목소리는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누구도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절망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소정 씨가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박영수 씨 통장 거래 내역이에요. 최근에 큰 금액이 입금됐죠? 보세요. 송금인 이름이 이혜진이에요. 뭐라고요? 그건 내 손녀 이름이에요. 맞아요. 아마 그 돈 협박당했을 거예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럼 내 손녀가 나를 팔아서 그 돈을 줬다는 건가? 아니면 박영수가 그 아이를 속인 건가? 이제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손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그 말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사람 나한테 투자 제안을 했어요. 실버타운 확장 사업에 참여하면 수익을 준다고. 난 그게 할아버지께 도움이 될 줄 알았어요. 그제야 모든 게 맞춰졌습니다. 손녀는 도움을 주려 했고 그 남자는 이용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박영수가 사라졌습니다.
모든 돈을 들고 해외로 도망친 거예요. 실버타운은 폐쇄됐고 입주자들은 거리로 나앉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철수 어르신, 당신 통장으로도 일부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전 모르는 돈인데요. 그게 문제입니다. 당신도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그날 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그저 믿은 게 죄였나? 눈을 감으니 손녀 어릴 때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 나 사랑해요. 그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김소정 씨가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드디어 찾았어요. 뭘요? 박영수가 남긴 메일이에요. 당신 이름으로 위조한 계약서 전부, 태블릿을 건네받았습니다. 메일 제목은 진짜 진실이었습니다. 그 안엔 모든 거래 내역과 사기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이철수 어르신에게 미안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약한 사람의 편이 아니더군요. 울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연민도 아닌 그냥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그 후로 저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세상이 날 버려도 나는 나를 버리지 않기로 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해질녘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살아있네. 내일은 조금 더 따뜻하겠지. 며칠 동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박영수가 남긴 그 마지막 문장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세상은 약한 사람의 편이 아니더군요. 그 말이 이상하게 슬프면서도 이해가 됐습니다. 그도 결국 누군가의 피해자였던 걸까? 하지만 그게 나여서는 안 됐죠. 나처럼 살던 노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대로 무너질 순 없었습니다. 김소정 씨가 전화를 했습니다. 이철수 어르신, 큰일이에요. 새로운 제보자가 나타났어요. 제보자요? 네. 박영수 사건을 알고 있는 관계자래요. 며칠 뒤 서울의 한 카페에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죠. 저 이혜진의 어머니예요.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혜진이 어머니? 네, 저 혜진이 엄마, 그리고 당신의 며느리였어요. 그녀의 이름은 윤정희. 20년 전 제 아들이 교통사고로 떠나고 사라진 여자였습니다. 저는 그녀가 외국으로 갔다고 들었죠.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땐 자신이 없었어요. 혜진이 아빠를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 죄책감 때문에 도망쳤어요.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엔 무언가 결심이 서 있었어요.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러 왔어요. 박영수와 손을 잡은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그녀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실버케어 운영이사회 내부 문건. 그 안에는 익숙한 이름이 있었어요. 이혜진 실버타운 투자 홍보대사. 이게 뭐예요? 혜진이는 몰랐어요. 이름만 이용당했어요. 그 뒤에 있는 건 대기업 투자팀이에요. 노인 보증금으로 이익을 나누는 구조였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혜진이도 피해자였네요? 맞아요. 당신이 퇴소당한 것도 그들의 계약 정리 계획 때문이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박영수는 원래 내부 고발자였어요. 하지만 압박을 받았죠. 돈으로 입을 막힌 거예요. 그래서 날 속인 거군요. 그도 결국 이용당한 거예요.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게 얽혀 있었어요. 악의 구조, 그 속의 인간들, 그리고 그 아래에서 무너지는 노인들. 여러분,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닙니다. 거대한 구조적 범죄였습니다. 그 말에 오래 잊었던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증인, 누군가의 고통을 대신 말해줄 사람. 그래, 제가 해야 할 일은 폭수가 아니라 증언이었습니다. 며칠 뒤 우린 함께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 맑았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윤정희가 말했습니다. 당신 아직도 손녀를 원망하죠? 아니요. 이제는 아니에요. 그 아이도 어른들의 욕심 속에서 허우적댔던 거죠.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그 마음이면 혜진이도 당신을 다시 찾을 거예요. 그날 오후 김소정 씨가 다급히 뛰어왔습니다. 어르신, 큰일이에요. 박영수가 돌아왔어요. 뭐요? 공항에서 체포됐대요. 그리고 당신 이름을 불렀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토록 증오했던 이름, 그 사람이 제 이름을 불렀다니. 경찰서 조사실, 창문 너머로 박영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척한 얼굴, 눈 밑은 까맣게 꺼져 있었죠.
이철수 어르신. 그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날 속였어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나 당신 덕분에 인간이 뭔지 배웠어요. 뭐라고요? 처음엔 돈이 목적이었죠. 하지만 당신 일기를 보고 흔들렸어요. 내 일기를요? 네. 당신 방 정리하다가 봤어요. 오늘은 손녀가 밥을 잘 먹었다. 그게 행복이다. 그 한 줄이 내 가슴을 쳤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인간인지.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서 도망치기 전에 증거를 남겼어요. 당신 이름으로 보낸 그 메일. 사실은 진짜 진실이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날 위해?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했어요. 그게 내 마지막 사죄였어요. 그날 밤 구치소에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완전한 악도 완전한 선도 아니구나. 박영수, 그도 결국 외로움의 길을 잃은 인간이었습니다. 윤정이는 조용히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네요.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이젠 다른 노인들이 이런 일 당하지 않게 해야죠. 며칠 뒤 우린 노인복지법 개정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실버타운 계약서에 입주자 보호 조항을 넣자는 거였죠. 뉴스에 제 얼굴이 나왔습니다. 보증금을 빼앗긴 노인 세상을 바꾸다. 손녀 혜진이가 그 뉴스를 봤는지 그날 밤 문자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다음 주에 한국 들어가요. 이번엔 제가 할아버지를 지킬게요.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다시 났습니다. 그래, 이제야 돌아오는구나.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더군요. 다음 날 새벽 김소정 씨가 전화를 했습니다. 어르신, 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박영수가 있던 교도소에서 그가 사라졌어요.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살로 위장된 실종 같아요. 순간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럼 아직 끝난 게 아니군요. 그날 밤 윤정이는 말없이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이철수 씨, 우리 이제 어떻게 하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진실은 꼭 끝까지 밝혀야죠. 그게 내 남은 인생의 이유니까. 그녀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그래요. 이젠 우리 둘이 같은 길을 걷네요. 그렇게 새로운 봄이 다가왔습니다. 벚꽃이 다시 피었죠.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젠 외로움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